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IRS가요, 지난 2020년 이 실업수당과 관련해서요, 세금을 초과 납부한 사람들에게요, 세금을 다시 환급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환급은요, 예전에 2021년이었었죠.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American Rescue Plan에 뭘 넣었었냐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2020년도에 받았던 그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개인당 1,200불까지, 부부의 경우라면 각각 1,200불씩인 거거든요. 해당되는 소득은 이 세금을 계산할 때요, 이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원래는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요, 이 과세소득에 포함을 하죠. 말하자면 내가 10,000불의 실업수당을 받으면 실업수당 역시도 나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포함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 배경을 아시다시피 2020년도 팬데믹이 시작될 때 EDD죠.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을 많이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추가로 도움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실업수당에 대해서 과세도 제해준다라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개인당 1,200불, 부부의 경우는 그 2배에 해당하는 소득만큼이 과세소득에서, 물론 그와 같은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과세소득에서 빠짐으로써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법이 통과된 게 3월 말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미 세금 신고를 완료한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 경우에는 법을 잘 지키다 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기존의 규정을 잘 따랐던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 특별법의 혜택을 못 보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요, 당시에 이 IRS가 발표했었던 것이, 미리 이제 세금 신고하고 다 끝난 사람들, 그 실업수당 혜택 못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IRS가, 정부가 직접 계산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뭐 리펀드를 해주건 아니면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건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거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환급 또는 조정을 진행해 왔었던 건데요. 그런데 결국 뭐 이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IRS가 대략 한 148억 불에 해당되는 세금 환급액을 집행했고요. 개인당으로 보면 대략 한 1,232불씩 혜택을 보는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진행해주는 방식은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IRS에 부과된 다른 세금들이 있죠. 이거를 줄이는데 활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기타 뭐 채무, 정부 채무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또한 혜택을 보는데 잘못 계산된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이게 또 하필 아주 적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요, IRS가 이 체크와 함께 본인이 환급 대상이고요, 이런 계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다 라는 것을 보내왔는데, 편지 잘 보관하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격이 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요, 이제 2020년도 세금 신고 수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얘기했네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IRS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저런 에러들이 계속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납세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발적으로 이 수정 신고를 통해서 혜택을 보라라고 어나운스를 한 거라 하겠죠. 요약하면요, 예전에 1,200불까지에 대해서는요, 개인당 2020년도입니다.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본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킨 분들은요, 원래는 정부가 알아서 이거를 수정해서 과세소득에서 빼지는 만큼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된다면 세금 신고 수정해서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금액은 대략 1,232불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럴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서 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 6살 난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쏴서요, 미국 사회가 아주 충격에 빠졌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이 어린 학생, 어린이를 어떻게 처벌할지가 궁금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해당 총격 사건은요, 지난 6일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고요. 1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이제 꾸지람을 받는 중에 언쟁을 벌이다 권총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총을 맞은 이 20대 교사는요, 현재는 다행히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해당 경찰서장이요,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9일 공개됐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학생이요, 이 어린 학생이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을요, 집에서 자기 배낭에 넣어가지고 등교했다라고 하네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인 총격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6세 아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우선 버지니아 주에서 보면요, 주법에서 6세 어린이를 성인처럼 재판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소년 법원에서 기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소년이 징역형, 이 정도는 징역형이 나올 남을 그럴 내용일 텐데 징역형의 대상이 되는 소년 범의 최소 나이가 또 11세라고 해서 이걸 또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경찰이요, 브리핑에서 아이의 부모가 대신 어떤 그 뭐 기소 대상이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부모 입장에서는 총의 보안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를 가지고 수사의 하나의 핵심 요소로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네요. 버지니아 주 법은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는요, 함부로 이 어린이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 부모들로 하여금 총기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네요. 아이는 처벌받기 어렵고 어린 아이 6세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이가 총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 경범죄, 뭐 경범죄라고 하면 그다지 큰 처벌은 아닐 텐데요. 이게 어떻게 결정돼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